안녕하세요. 국내 트레킹입니다. 오늘은 이른 새벽 청량리역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해 볼 텐데요. 이른 새벽 6시 30분에 일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새롭게 개통한 기차 노선을 따라 떠나는 여행인데요. 무려 16년간의 공사 끝에 개통된 곳으로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기 힘든 곳을 편하게 갈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른 아침에도 상점이 문을 열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출발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탈 기차는 동해행 KTX 이음열차입니다. 7시 16분 차를 타고 가보겠습니다. 타는 곳 3번에서 기차를 타고 가시면 되는데요. 이른 아침이지만 동해로 가는 여행객들이 많네요. 동해까지 실어다줄 기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KTX 이음은 처음 타보는데요. 준고속열차로 2021년부터 운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차 여행은 언제나 설레는데요. 깔끔하고 깨끗한 좌석이 눈에 띕니다. 비행기처럼 앞에 선반이 있네요.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기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차가 출발합니다. 어느새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기차에서 보는 풍경은 언제나 참으로 아름답네요. 서울의 정동쪽에 위치한 정동진역은 언제나 신비하고 이색적입니다. 어느새 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차에서 보는 바다라니 정말 낭만적인 여행입니다. 바다를 즐기다 보니 어느새 벌써 동해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 동해역에서부터 이번에 새로 개통한 동해선이 시작되는데요. 기차가 벌써 도착해서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요. 죽변으로 가는 기차는 빨간색이 아닌 파란색 누리호입니다. 타는 곳 1번에서 타시면 되는데요. 마침 우리를 죽변역으로 데려다줄 파란색 누리호가 도착을 했습니다. 누리호의 내부는 이렇게 생겼군요. 무궁화호와 같은 급의 기차인데요. 창문이 정말 커서 풍경을 더 풍요롭게 즐길 수 있겠네요. 기차에서 내리기 쉽게 계단이 내려갑니다. 이제 죽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청량리역에서 여기 죽변역까지 3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동해의 푸른 바다를 따라가는 낭만적인 여행 경북 울진의 죽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가는 곳 표지판을 따라 출구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죽변역의 기차 시간이니 여행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죽변역 시골버스가 생겨서 버스를 타고 죽변의 주요 여행지를 바로 갈 수 있는데요. 버스 시간 참고하셔서 여행 계획을 잡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역에서 나오자마자 버스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작은 미니버스를 타고 죽변항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죽변역에서 탈 수 있는 버스의 시간표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버스를 타고 정겨운 시골을 달리니 죽변항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여행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죽변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죽변항은 울진의 대표적인 항구 중 하나로 싱싱한 해산물과 멋진 해양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들을 보니 바다에 온 게 실감이 나는데요. 앞에 보이는 수협 건물을 향해 걸어가시면 됩니다. 항구의 풍광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해산물 직판장을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갈매기들이 멀리서 온 여행객을 반겨주네요. 마치 퍼레이드를 해주는 모습 같습니다. 길을 따라 계속 직진하시면 되는데요. 직진으로 계속 걷다 보면 스카이레일 안내판이 나옵니다. 되게 고장답게 화장실도 되게 앞다리 모습을 하고 있네요.
스카이레일 가는 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서 길을 헤맬 일이 없겠습니다. 방파제와 붙어 있는 나무 데크길을 따라 가시면 됩니다. 데크에 오르자 푸른 동해바다의 절경이 펼쳐집니다. 방파제 위에 길이 조성되어 있어 바다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네요.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계속 직진하시면 오늘 첫 번째 여행지 스카이레일에 도착을 합니다. 죽변항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길을 따라 오시면 됩니다.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은 죽변 승하처장과 봉수항을 잇는 2.8km의 코스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모노레일을 타고 편안하게 동해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인데요. 2층 매표소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현장 발권을 했는데요. 혹시나 예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서 죽변 스카이레일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상단 부분에 티켓 예약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예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A 코스를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날짜를 클릭하고 가능하신 시간을 선택한 후 옵션에 들어가셔서 이용하실 인원을 누르고 구매 버튼을 눌러 구매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1, 2인 기준에 21,000원입니다. 탑승장은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평일이어서 그런지 대기 없이 바로 탈 수 있네요. 모노레일을 타러 가는 길의 풍경도 정말 멋진데요. 잠시 감상해 보시죠. 이 길을 따라 걸어가면 탑승할 모노레일이 나옵니다. 들어가실 때 머리 부딪히지 않게 조심히 들어가셔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동해바다의 푸른 해안가를 앉아서 감상해 볼 텐데요. 약 40분 정도 탑승하는 코스여서 출발 전에 화장실을 들렀다 오셔도 좋겠습니다. 죽변해양 스카이레일 운영 시간은 평일 9시 반에서 6시까지이고 주말에는 9시부터 운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정기 휴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레일을 따라 바다 위를 떠가는 느낌인데요. 해안의 절경을 이렇게 편하게 즐길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아름다운 동해바다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어서 더욱 좋은데요. 오늘은 파도가 세서 동해의 멋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부서지는 파도의 풍경이 오늘따라 더 이국적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이 풍경 하나만으로도 서울에서 3시간 기차여행을 해야 하는 이유로 충분합니다. 어느새 첫 번째 정류장 하트해안 정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지평선과 부서지는 파도의 해안 절벽을 바라보고 있자니 한편의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인데요. 구불구불 해안을 따라 스카이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다양한 각도로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봉수항 정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A코스는 이곳에서 모노레일을 돌려서 죽변항으로 복귀합니다. 돌아가는 방식이 참 독특한데요.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옆으로 지나가는 모노레일을 보니 동화 속 작은 열차가 생각나는데요. 모노레일이 파란색이어서 바다와 잘 어울리는 시설입니다. 앞, 뒤, 옆 모두 창문이 커서 한자리에 앉아서 다양한 각도의 바다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데요. 레일을 타고 가는 풍경을 천천히 눈에 담아봅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 하트 해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풍경을 구경하다 보니 죽변항 정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벌써 40분이 지났나 봅니다. 행복한 시간은 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까요? 동해의 아름다운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오셔서 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여행지를 향해 걸어보겠습니다.
현재는 A 코스만 운행하고 있으니 여행 예약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동해의 절경을 구경하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아까 전에 걸었던 수협 건물이 나옵니다. 부두가 넓고 깨끗해서 보이는 풍경이 마치 호수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점심은 허영만의 식객에서도 소개한 중국집에서 먹어보겠습니다. 노포의 느낌이 물씬 풍겨오는데요. 비빔 짬뽕밥을 먹어보겠습니다. 불향과 독특한 비빔 짬뽕의 맛이 특이하고 맛있는 집입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고 오전에 내렸던 죽변항 정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죽변 정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부구 방면 버스를 타시면 되는데요. 약 10분을 달려 해양과학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규모가 정말 크고 웅장합니다. 오늘은 파도가 너무 세서 바닷속 전망대가 일시 통제 중인데요. 아쉽지만 우선 상설 전시관부터 관람해 보겠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웅장함에 한 번 더 놀랐는데요. 이렇게 규모가 큰 해양박물관이어서 다양한 체험과 전시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기대되는 부푼 마음을 안고 과학관 내부에 입장해 보겠습니다. 기획 전시가 한창인데요. 일상과 동물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전시입니다. 어른이 봐도 정말 재밌네요. 대형 스크린에 바닷속 풍경이 펼쳐집니다. 거북이가 마치 물속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은 영상이 참 짜릿하고 재밌습니다. 2층도 한번 올라가 봐야겠죠? 아이들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줄 시설물들이 눈에 띄네요. 관람 방향을 따라 관람해 보겠습니다. 사방에 있는 스크린 덕분에 바닷속 한가운데를 걷는 기분이네요. 해양탐사 로봇도 정말 신기합니다. 어른들이 와서 보기에도 참 즐거운 곳입니다. 관람 도중에 바닷속 전망대의 통제가 풀렸다고 해서 얼른 전망대를 향해 걸어가 보겠습니다. 운영 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전망대를 못 보고 돌아갈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요. 운이 좋게도 전망대 가는 길이 뚫렸습니다. 바다 맞은길 393을 건너 바닷속 전망대를 향해 걸어보겠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나오는데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맞은길 393의 입구가 나오는데요. 이제부터 국내 최장 해상 통로인 바다 맞은길 393을 걸어보겠습니다. 동해바다 위를 걷다니 정말 특별한데요. 길 위에서 보는 바다의 풍경도 정말 영화 같습니다. 쭉 뻗은 393m의 바다 윗길을 잠시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귀여운 트리가트도 있네요. 바닥이 훤히 보이는 유리바닥이 아찔함을 더합니다. 파도가 정말 그림 같네요. 국내 최장 해상통로답게 한참을 걸어가는데요. 바닷속으로 걸어가는 기분이 참 묘하면서도 좋습니다. 이곳에서 보는 해안가의 풍경도 가히 절경입니다. 이제 바닷속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해안가 풍경을 음미할 수 있는 둥근 다리도 있네요. 울진의 때묻지 않은 해안가와 국립해양박물관의 전경이 참 멋진데요. 이제 7m 깊이의 바닷속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편하게 내려갈 수 있는데요. 잠수함을 타거나 별도의 수중 장비 없이 바닷속을 볼 수 있어 참 좋습니다. 몽환적인 바닷속 풍경에 잠수함을 탄 기분인데요. 성게가 파도를 피해 잠시 쉬고 있네요. 전망창이 잘 보이지 않아 아쉬웠는데요.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닷속에 물고기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오늘은 파도가 세서 물고기는 못 봤는데요. 대신 다양한 해양식물과 어패류는 실컷 구경할 수 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갈 때는 계단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수심을 표시해놔서 올라가는 재미가 느껴지는데요. 수면에는 창문을 설치해놔서 정말 신기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올라와 2층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360도 돌아가면서 바다의 풍경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창밖으로 걸어왔던 바다 마중길 393이 보이네요. 바다 전망을 충분히 즐기고 해양박물관을 향해 걸어보겠습니다. 바닷속 전망대에 오실 분들은 미리 홈페이지에서 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파도가 이렇게 높은데 바닷속을 다녀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보고 있자니 근심과 걱정도 다 부서지는 기분인데요. 울진에 오신다면 꼭 한번 방문하셔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길 끝에서 계단을 오르면 이제 입구가 나옵니다. 다양한 해양 생태와 해양 문화를 실내, 실외 모두 다 즐길 수 있어서 아이와 함께, 연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울진에 가볼 만한 곳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죽변원까지 2.2km 걸어보겠습니다. 버스 시간표 참고하셔서 버스를 타고 가셔도 좋겠네요. 버스길을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30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어서 죽변항에서 버스를 타고 역으로 복귀해 보겠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걸으니 마음이 다 차분해집니다. 스카이레일 B코스 죽변해수욕장을 지나겠습니다. B코스도 운영하게 되면 다시 한번 방문해서 해안을 따라 걸어보면 좋겠네요. 길을 따라 조금 더 걷다 보니 북울진 도서관을 지납니다. 이쪽에서 조금 들어가시면 드라마 세트장도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둘러보고 가셔도 좋겠네요. 저는 오늘 4시 30분 기차를 예매해놔서 서둘러 걸어가 보겠습니다. 부지런히 걷다 보니 어느새 죽변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시면 울진 방향 죽변 정류장에 도착을 합니다. 오전에 내렸던 버스 정류장이 반대편에 보이네요.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죽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버스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불안하신 분들은 택시를 타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차 시간 10분 전에 죽변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죽변항에서 차를 타고 5분이면 도착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죽변역은 역무원이 근무하지 않아서 기차표를 미리 예매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타는 곳 2번에서 강릉행 기차를 탔는데요. 봉해역으로 가셔서 청량리역으로 가는 것보다 1시간가량 단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 뜨는 풍경을 보면서 시작한 기차 여행이 해 지는 노을을 보면서 마무리되는데요. 강릉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청량리로 가는 기차로 갈아타셔야 하는데요. 타는 곳 3번에서 시간 맞춰서 탑승하시면 됩니다. 저는 강릉역에서 6시 39분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겠습니다. 오후 8시 30분에 청량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새로 개통한 기차를 타고 국내 여행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놨으니 필요하시면 저장하셔서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면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